안녕하세요. 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월요일인데 법원에 조정이 있어가지고 이제 법원 가는 길입니다. 조정이 잘 되면 좋을 텐데요. 법원 가는 길에 잠깐 잡담을 또 하나 하자면 그 성격 유형 분석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요. 사람들의 성격을 분석하는 여러 가지 툴이 있죠. 가장 기초적으로는 혈액형에 따라서 A형은 어때, B형은 어때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 또 아주 대중화되어 있는 성격 분석 툴 중에 MBTI, 디스크, 애니아그램 다양한 툴들이 있죠. 저는 원래 이런 쪽에 좀 관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다 배워보기는 했는데, 그래도 가장 좀 직관적이고 좀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것이 MBTI 방식이죠. 그래서 사람을 총 16가지 유형인가 나오죠. ENTP, ENFP, ISTJ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그 공부를 좀 하면서 또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면서 이게 참 이렇게 사람을 유형화시킨다는 것이 때로는 위험한 일이기도 하지만 뭔가를 효과적으로 파악하는 데는 되게 도움이 됩니다. 특히 저는 이 사람의 성격 유형 파악은 의뢰인과의 관계에서 대단히 중요해요. 원래 MBTI 분석을 하려고 하면 어떤 설문지를 쓰게 해서 그 결과치를 가지고 이 사람은 ISTJ구나, INTP구나 이렇게 이제 보통 분석을 하는데, 의뢰인들이 지금 사건 상담하러 왔는데 그 사람한테 MBTI 분석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MBTI를 좀 공부하다 보면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이 양반이 어떤 성향이겠구나라는 좀 감이 와요. 예를 들어 이 양반이 S형이냐 N형이냐 이게 좀 구분을 하는데, 보통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N형의 사람은 빨간 사과를 보고, N형의 사람은 이제 우선 S부터 하자. 빨간 그 사과를 보고 S형의 사람은 사과가 참 빨갛구나, 되게 빨간 사과다, 맛있게 생겼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느낀다면, N형의 사람은 이 할머니를 이 사과를 보니 할머니가 생각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S형의 사람은 지각을 되게 잘하기 때문에 길 같은 거 잘 찾고, 그런데 N형의 사람은 길 같은 거 잘 못 찾지만 어떤 통찰력 이런 것들도 좀 뛰어나고, 몇 가지 유형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의뢰인과의 관계에서 어떤 효과가 있냐고 하면, 얘기를 가만히 하다 보면 수치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분과 자꾸 숫자적인 접근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제 머릿속에 이분은 N보다는 S 쪽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좀 마음속으로 좀 그림을 좀 그리는 거죠. 제일 처음에 성향을 분석할 때는 E냐 I냐, E는 엑스트로버트, I는 인트로버트, 이 사람이 외향성이냐 내향성이냐 그건데, 그건 좀 얘기를 하다 보면 좀 느낌이 와요. 이분이 외향적이구나 내향적이구나.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N과 S는 뭔가를 설명할 때 대단히 구체적이고 숫자 위주로 가면은 제 스스로는 약간 S 쪽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유형이 T냐 F냐. T는 thinking이고 F는 feeling이거든요. thinking은 대단히 사고적이면서 이성적이라면 F는 감성적이고, 이분이 T냐 F냐라고 하는 것도 상담하다 보면 대강 나와요. 특히 상대방과의 공격 방어 이런 거 할 때 되게 감정적이고,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필링 쪽이 강하고,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냉정하게 생각하시는 분, 그 다음에 뭔가 공과 사를 딱 구분하고 이런 분들은 thinking 쪽이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이 이 사람의 P냐 J냐 이런 건데, 보통 이제 여행 같은 거 갈 때 아주 깔끔하게 내가 이번에 여행 가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하고 쭉 정리하는 성향의 사람을 보통 J라고 하면 일단 가보지 이게 이제 P죠. 그래서 이 사람 저는 보통 초도 상담을 할 때 제 머릿속으로 막 굴려봐요. 그분이 대화하는 걸 들어보면서 이분은 어떤 형이구나. 그러면 제가 이제 후배들한테 주의를 주죠. 예를 들어서 이분은
대단히 구체적이고 수치적인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두리뭉실하게 뭐 대략 어떻게 된다 그런 말 하지 말고 가능하면 수치적으로 접근해 드려라. 그 다음에 예컨대 J 성향의 강한 분에게는 이 사람은 뭔가 사전에 계획된 일정에서 바뀌는 걸 대단히 싫어하고 그거는 대단히 프로페셔널하지 못하게 느낀다. 근데 P 성향의 사람은 아니 뭐 계획이 바뀔 수도 있지, 그 유도리가 있다. 하지만 P 성향의 사람들, 의뢰인들은 우리가 뭔가를 숙제를 주면 숙제를 잘 안 할 수가 있다. 하지만 J 성향의 사람들은 숙제를 아주 칼같이 잘 지키는 반면에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언제까지 뭘 하기로 했는데 그걸 안 해주게 되면 컴플레인이 들어오기 쉽다.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는 것 못지않게 상대방 고객이 어떤 성향인지를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 코드를 맞추는 것, 그거는 참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새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INFP였다가 INFJ가 나오는데요. 저는 이제 E나 I 둘 중에 놓고 보면은 I 성향이 극도로 강해요. 그러니까 저는 대단히 내향적이라는 거죠. 제가 이제 외부적인 강의도 많이 하고 이래서 강의를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보통 이제 외향이라고 잘못 생각하시는데, 강의를 많이 하시는 분들의 상당수가 I형들이 많아요. 혼자 얘기하는 거거든요. 혼자 얘기하는 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사실. 그러니까 저같이 이 성향의 사람이 제일 힘들어하고 싫어하는 거 이런 겁니다. 어떤 파티 같은 데 가서 뭐 여러 사람과 계속 만나면서 명함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거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I 성향의 사람들은 혼자 있으면서 힘을 얻거든요. 혼자 글을 쓴다든가 뭐 책을 본다든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아주 중요한 어떤 뭐 프로젝트가 끝났다. 중요한 프로젝트가 끝났으면은 이 성향의 사람들은 야 우리 오늘 좀 더 어디 가자, 같이 가자, 뭐 술 한잔 하자, 회식하자, 이런 성향이고, I 성향은 자 이제 끝났지, 나 찾지 마 이제. 그리고 집으로 들어와서 숨어버리는 거죠. 여행도 여행을 가는 것 자체가 이 성향의 사람들은 그 자체가 자기한테 힘을 주지만 I 성향은 여행도 일이에요. 그럼 여행 갔다 오면 또 쉬어야 돼요.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N이란 성향이 되게 강하다. 그러니까 이제 N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길을 잘 못 찾고 표면적인 것보다는 그 안에 있는 내면 같은 것들을 많이 중요하는. 그 다음에 FT 중에는 저는 필링이 아주 극도로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감성이 좀 발달해 있죠. 그러니까 뭐 되게 이성적으로 뭘 한다기보다는 누가 좀 불쌍하면은 도와줘야지. 그리고 그럴 수 있지. 이제 검찰 쪽에 있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T 쪽이 강하거든요. 야 네가 뭐 좀 정상 참작할 일도 있지만 잘못한 건 잘못한 거잖아. 잘못은 했잖아. 그리고 저는 잘못한 거 하고 그 사람과 이게 짬뽕이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언젠가 뭐 제가 검사가 못 된 이유에서 그런 글도 썼는데, 저는 죄도 있지만 그 사람의 어떤 그 상황까지 다 한꺼번에 이해가 돼버리기 때문에 비난을 잘 못하는. 그 다음에 저는 진짜 전형적인 P였거든요. 정리 안 하고 정리 못하고 그냥 대강대강 닥치는 대로 있는데, 이 변호사 직업 자체가 딱딱딱 정리를 하지 않고 이 투두리스트 쓰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J란 성향으로 P였다가 대단히 체계적인 J란 성향으로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이 MBTI가 정답은 아닌데 한 번쯤 이 툴을 이해해 두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든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는 거 한번 제 경험담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 법원 조정 잘 됐으면 좋겠네요. 마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